안녕하세요.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 저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도서출판 김문사에서 출간되는 저자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정집진장치와 여과집진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커니즘이, 제가 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교재 661페이지를 펼치십시오. 자, 교재 661쪽입니다. 먼저 이제 세정집진장치가 있어요. 세정집진장치는 액적, 액막, 기포 등을 이용해서 함진가스를 세정시킴으로써 입자의 충돌, 차단, 상호 응집을 촉진시켜 먼지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것은 그 세정집진장치라는 것은 세정수를 쓴다 이거죠. 보통 이제 포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포말. 그러니까 이제 기포, 저 말이 이제 그 포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쓰느냐면 흡수해서 씁니다. 흡수 장치를 할 때. 그러면 집진을 할 때는 주로 뭐가 됩니까? 이 세정수를 쓰게 됩니다. 집진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기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적, 물방울이죠. 물방울을 가지고 집진하는데 이용하면 이거는 가압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액막을 이용하면 액막 내지는 이제 기포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거품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수식, 유수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이제 해놨죠, 그죠? 그 가압수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집진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통상 이렇게 이용합니다. 통상 가압수식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유수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압수식이 많이 쓴다. 가압수식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벤츄리 스크래버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뭐냐면 통상 이제 같이 기획 분리 기능을 갖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이클론 스크래버 이것도 이제 가끔씩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제트 스크래버. 요거는 이제 아주 뭐냐면 급냉을 필요로 할 때, 아주 뭐냐면 빠르게 냉각시키고자 했을 때 씁니다. 아주 뭐냐면 이거는 물의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액가스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가스 1세제곱미터당. 그러면 이제 벤츄리 스크래버가 보통 뭐냐면 0.5에서 한 1.5 정도요. 이 리터 퍼 세제곱미터. 요 밑에 세제곱미터가 가스입니다. 리터가 이제 분사되는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0.5 내지 1.5리터를 쓴다는 얘기인데 벤츄리 스크래버가. 근데 제트 스크래버 같은 경우는 이거는 50에서 100 정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트 스크래버는 급냉을 위해 했을 때 급냉 아주 빠르게 냉각시키기 시키는 그러한 조작 아니면 잘 쓰질 않습니다. 물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래 이제 사이클론 스크래버는 주로 이제 이 다이미스터 정도. 그러니까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후속으로 사이클론 스크래버를 써가지고 이제 미스터 발생하는 미스터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할 때 같이 이제 덩달아서 많이 씁니다. 가압수식에 이제 통상 쓰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냉각탑 이런 데 안에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이런 걸 형태로 이제 쓰는 것이 분무탑 형태예요. 분무탑 형태도 이제 가끔 이제 집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냉각탑 형태로 이제 됩니다. 탑에 이제
유형이 그렇다는 거지, 유형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스프링클러 있죠, 냉각탑.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형태로 위에서는 막 물이 뿌려지고 아래쪽에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진에는 충진탑이나 이게 이제 충진탑이 있는데, 충진탑, 분무탑, 그러니까 분무탑은 했고요. 그 다공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요거 이외에 분무탑 이외에 충진탑, 다공판탑, 뭐 종탑 이런 게 있습니다. 포종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포종탑이나 다공판탑, 충진탑은 세정에는 들어가는데 주로 이게 뭐냐면 그 집진을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뭐냐면 충진물에 막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충진탑이나 다공판탑, 포종탑은 이 막힘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진에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주로 이제 흡수. 이제 흡수라면 이제 기체 흡수. 기체 처리할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흡수탑으로. 충진탑, 다공판탑, 포종탑. 이거는 집진에는 쓰지 않고 흡수탑으로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고, 어느 때가 액적이지? 그러면 이제 액적은 물방울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압수식이나 분무탑이 물방울로 이제 이거는 수적이라고 그러죠. 수적. 물방울로 처리하는 거는 가압수식 분무탑, 집진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막, 기포로 이용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유수식의 형태예요. 물이 있는 가운데다가 제가 이제 커피 포트에다가 이제 빨대로 거꾸로 막 공기를 후 불어넣고, 암만 친한 애인이지만, 커피 마시다가 말고 뭐냐면 빨대로 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거품 막 불어넣고는 애인한테, 친한 애인이지만, 여친이지만 먹으라고 그러면 여친이 먹습니까? 그리고 여친이 후 해가지고 남친 보고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까? 안 먹죠. 그게 각종 뭐냐면 이제, 여기에 뭐 인체 내에 있는 그러니까 좀 드티한 성분들 이런 게 뭐냐면 후 부는 사이에 그게 이제 녹아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형태로 처리하는 게 그러한 형태의 방식이 시스템이 유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식도 집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채용하지 않는다 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흡수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쓰는 거는 집진할 때 쓰는 거는 가압수식이 쓰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벤츄리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이게 이제 그 위생관리 그 기술사 시험에도 가끔씩 나와요.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뭐 특장 장점을 쓰라 뭐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가압수식에는 이거 두 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하고 나와 있는데, 원리 같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액적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물방울이고, 액막 기포 이거는 뭐냐면 유수식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액적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압수식 같으면 가압수식이 이제 주로 집진에 이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물방울이 이제 포인트예요. 물방울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이제 접촉시키거나 아니면 뭐냐면 충돌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확산시키거나 확산 포집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물이 분사가 되니까 뭐가 되죠? 그냥 습도가 높아지죠. 증습이라고 합니다. 증습에 의한 것이나 응집. 그러니 정습이나 응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력 증강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물방울에 의한, 가압수식은 물방울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뭐냐 물방울을 하는 물방울입니다. 여기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이 물방울에다가 뭐를 그러니까 기체를 뭐냐면 쫙 여기다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유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기체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기체가 지나가는 것을 거의 이 유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선. 거의 뭐 전하가 있는 뭐 선이 있는 선이 유선이 아니고 기체가 흐르는 것을 뭐냐면 점을 연결해 가지고 선으로 표시한 것을 이걸 유선이라고 합니다. 유선. 흐를 유자의 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물방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에 뭐냐면 하나 입자를 한번 가정을 두는 거예요. 큰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면 얘는 곡선을 그리고 지나간 거는 뭐가 됩니까? 기체가 이렇게 웨이브를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기체가. 그런데 뭐냐면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방울을 갖다 부딪혀 버리죠.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이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 바로 딱 한 거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촉이라는 겁니다. 접촉. 그러면 이제 접촉 차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조금 더 얘는 굽지 않고 약간 가느다란 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가느냐면 유선을 잘 거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뭐냐면 얘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가 딱 걸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물입니다. 얘는 입자고. 그러니까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촉 차단이라고 합니다. 차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미세한 놈이에요. 그래 미세한 놈이 되니까 요런 미세한 것들이 있죠. 아주 미세한 것들은 기체와 같이 아주 브라운 운동을 합니다. 활발하게. 그러니까 얘가 소위 뭐냐면 브라운 운동한다는 것은 자유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지. 깜짝거리는 거지. 근데 깜짝 막 돌아다니다가 지 풀에 어떻게 돼? 물방울이 떡 가도 부딪히는 거지. 지 풀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물방울 뒤는 뭐가 돼? 후류가 작용하죠. 이렇게 빙글빙글 난류가 생깁니다. 이게. 예? 그래 이렇게 물살을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뭐가 생깁니까? 이 와가 형성이 되죠. 그런 형태로 뭐냐면 얘가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기체와 같이 잘 빠져나왔다 생각했는데 뭐가 됩니까? 후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물살이 센데 보게 되면 휘 감아도는 데는 빠지면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뭐냐면 얘가 후리에 휘말려가지고 여기에 뒷부분에 여기에 물방울의 뒤에 등 뒤에 갖다 붙는 거지.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등 뒤에 뭐냐면 아주 미세한 먼지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 이렇게 뭐냐면 달라붙구나. 아니면 여기 앞쪽에 뭐냐면 까불다가 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뭐가 됩니까? 나타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충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고, 접촉 차단은 옆구리에 나타나는 것이고, 확산 포집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을 중심으로 앞이나 뒤 이런 쪽에 뭐냐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확산 포집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확산을 한다 그랬어요. 확산 포집이 된다. 그럼 충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비교적 어떻게 돼요? 질량이 이 중량감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1마이크로메다 이상짜리는 뭐가 됩니까? 충돌 작용에 의한 포집이 지배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접촉 차단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이에 띄워놓고 그러면 확산을 하자면 얘가 1이니까 요거는 0.1이에요. 마이크로메다 미만이에요. 아주 미세한 거. 그럼 0.1 마이크로메다 미만은 왜? 브라운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입자가 가벼워야 되겠죠. 그리고 기체와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입자가 미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0.1 마이크로메다. 그러면 얘는 자연적으로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0.1 마이크로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 입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면 여과에도 동일해요. 여과 집진에도 뭐가 돼? 여과 집진에도 이게 뭐가 돼? 이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충돌은 어떻게 됩니까? 1마이크로메다 이상, 접촉 차단은 1에서 0.1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뭐가 되지? 여기는 지금 물을 뿌렸잖아요. 물을 뿌리니까 뭐가 있죠? 요게 있다는 거지. 증습에 의해서 응집이 되는 거예요. 물을 뿌렸으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증가되는 것이고,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면 입자 길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혔을 때 잘 떨어지지 않죠. 잘 응집이 되죠. 그럼 입자가 굵어지고 굵어지니까 뭐냐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강에서 깔아놓는다 이런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여과에는 없는데 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정에는 있는 거예요. 세정에만 있는 거예요. 세정에만. 그럼 여과에는 뭐냐면 세정에 없는 게 여과에도 하나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에는 뭐 했지? 충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접촉 차단이 있겠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확산도 있겠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입자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과에서는 뭐가 하나 더 있을까? 이런 얘기지. 네. 이 여과에서는 얘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과 집진에서 체그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체그름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게 체죠? 그러니까 뭐냐, 모기망 생각하면 돼, 모기망. 예. 그래, 섬유가 뭐냐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기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모기망보다 뭐냐면 눈이 큰 건 어떻게 됩니까? 입자 큰 거는 통과하지 못하지. 모기망을 쳐놨는데 모기가 뭐냐면 들어왔다. 그 이상한 거지. 그 모기망이 뭐냐면 모기가 들어올 것보다 뭐냐면 더 크게 막 짜여졌다는 거죠. 그죠? 그 이 체를 말하는 겁니다. 체. 체에 뭐냐면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예요. 섬유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입자가 뭐냐면 어딘가 있어도 입자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과포가 있으면 여과포에 입자층이 뭐냐면 이렇게 쫙 앞에 뭐냐면 먼지가 두껍게 쌓이죠. 그 사이를 뭐가 됩니까? 삐집고 들어가서 뭐냐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뭐가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그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체그럼 효과를 갖는 것이 하나의 또 그러니까 얘는 가지지 못하지만 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정전기력입니다. 정전기력에 의한 부착이 있는 거예요. 정전기력. 이 정전기력입니다. 이게 우찌 생각하면 저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우찌 생각하면 뭐냐면 이득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자, 바지 있죠, 바지. 겨울에 특히 잘 나타나는데 바지에 여러분들 뭐냐면 모직 바지 같은 거 쫙 해가지고 아침에 빼입고 나가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게 바지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달라붙어요, 몸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직 바지에 막 이런 게 금불이 막 묻지 않습니까? 밑에. 그렇죠. 그런 거 모직 바지 입은 사람들 경험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원래 바지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냐면 이게 신발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쪼글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막 옷이 막 달라붙어. 여자들은 그러니까 치마 입어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정전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모직은 특히 뭐냐면 정전기 영향을 많이. 그래 모직에다가 옛날에 왜 그러니까 사용하는 책받침 같은 거 플라스틱 막 비벼가지고 종이 이러면 종이가 이렇게 달라붙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정전 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뭐냐면 여과 대상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다. 이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얘가 지금 뭐냐면 정전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입자가 여기에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됩니까? 여과포에 달라붙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집진의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먼지 안 묻은 거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에 먼지가 묻었어요. 모직 바지에. 털어도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털어가지고는 안 떨어져 나가죠. 그쵸? 바로 뭐냐면 그게 방법이 뭡니까? 스프레이예요. 물로 뭐냐면 칙칙칙 해가지고 뭐냐면 쫙 비벼버리면 금방 습기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살갗에다가 로션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르는, 몸에 바르는 로션입니다. 그거 비벼가 손에 바르는 로션이라도 여기에 뭐냐면 바지에 문질르거나 아니면 뭐냐면 살갗에 다리에 싹 문질러주면 그게 정전기 일어나는 게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통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막 당기는 이런 힘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방전 형태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냐 문제는 이게 정전기가 뭐냐면 한 번 생겨가지고 달라붙었다고 했을 때는 여과포는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일정 두께로 뭐냐면 쌓이면 그 다음에 털어가지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재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먼지를 막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다시 달라붙어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여과집진에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경향도 주지만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데 유익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지를 탈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정전기 효과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더 두 가지를 더 붙였죠. 충돌 차단, 접촉 차단 뭐 해가지고 이제 충돌, 접촉 차단, 확산 세 가지에서 뭐가 됩니까? 체그럼 효과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전 인력에 의한 부착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5가지가 된 겁니다. 여과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 세정에서는 충돌, 접촉 차단, 확산 세 가지 기본에다가 물을 뿌렸기 때문에 뭐가 정습에 의한 응집 효과가 있다.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마이크로메다 1에서 0.1마이크로메다 1마이크로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특징을 전부 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정집진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저 세정집진 장치를 둘 때는 세정하게 되면 대명사가 벤츄리스크랩입니다. 벤츄리스크랩이에요. 벤츄리스크랩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부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함진가스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돼요? 물이 분사가 됩니다. 물이 주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물이 주입된 물방울하고 이게 뭐냐면 쫙 그러니까 가스가 들어왔죠. 가스가 뭐냐면 치면서 막 나가요. 네, 물방울을 막 때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냐면 이 물방울에 뭐가 이렇게 유선이 형성이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뭐냐면 형성되면 접촉, 차단, 충돌, 뭐 확산 이런 게 이제 쫙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이제 기획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기체는 위로, 액체는 뭐가 돼? 아래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이게 벤츄리스크랩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목부라고 그래요. 목부. 스로트부. 요 목부에 뭐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유속이 60에서 90m/s 정도 됩니다. 이 목부 유속이. 요 지나가는 목부 유속이 뭐냐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태풍이 보통 뭐냐면 30m 같으면 특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태풍의 2배 정도로 뭐냐면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물이 분사가 되면 어떻게 물을 그냥 뭐냐면 쪼개버리듯이 어떻게 돼요? 가스가 팍 뚫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뭐냐면 빠르게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 충돌, 여기서 뭡니까 차단, 여기서 뭐냐면 확산.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이게 보통 나타나는 게 먼 거리까지 뭐냐면 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방울이 탕 튀어가지고 이제 가스가 치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냐면 그대로 뭐냐면 그 작용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물방울도 어떻게 됩니까? 가스에 밀려가지고 가속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1m 미만이에요. 1m 이상 가버리면 뭐가 되냐면 물방울이 가는 속도나 가스가 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방울이 가는 속도나 가스가 가는 속도나 똑같은데 충돌 차단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m 범위 이내에서 일단 뭐가 돼. 이거는 뭐 소위 이야기하면 쇼부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 더 이상 길게 해봤자 별다른 효과 없어요. 비용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짧다는 거예요. 이게 1m 이내로 짤막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가압부, 여기는 가압부죠. 각도를 크게 줍니다. 여기는 토출부니까 각도를 완만하게 줍니다. 그래 약간 얘가 뭐냐면 각도가 커요. 왜? 가속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가속이 아니라 이게 너무 크게 해버리면 유속이 확 늦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서히 확대를 시킵니다. 여기서는 서서히 확대, 여기는 강하게 압축 이렇게 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크기가 뭐 1m고 뭐 이거 해봤자 1.2m 정도 되겠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 1m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2m면 되겠네. 말 그대로입니다. 아주 뭐냐면 벤츄리 스크래버가 대명사라고 그랬는데 얘가 뭐가 됩니까? 소형이죠. 첫 번째 이제 소형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속이 뭐가 됩니까? 60에서 90m/s로. 그러면 요거 작은 거 가지고 엄청난 양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형에다가 뭐냐면 대용량이야. 대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장치 설치 면적이 작아요. 장치가 컴팩트하다는 거죠. 그러니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얘는 물을 뿌리는 거 아니야. 물 뿌리니까 뭐가 됩니까? 물 뿌리니까 제비산이 없죠. 이런 게 그럼 없어요. 그 다음에 냉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 기능이 있습니다. 냉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폭발 위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점성이 있는 그런 먼지 같은 것도 어떻게 되냐. 물 뿌려버리는데, 그쵸? 이거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가서 물에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점성 있는 점성 입자도 어떻게 됩니까? 점성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고온가스도 어떻게 됩니까? 처리 가능해요. 폭발성 같은 것도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가 되나? 물 뿌리니까 수용성 기체도 어떻게 됩니까? 기체. 물에 녹는 기체도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그쵸? 동시에. 왜? 황산화물이 여기 있었다. 그럼 뭐가 돼? 물을 쫙 뿌렸죠. 그러면 뭐가 돼? 황산화물이 물에 녹겠죠.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기체상 물질도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처리가 가능. 물에 안 녹는 건 처리 못 합니다. 그래, 물에 녹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이게 장점이라? 그럼 단점은 뭘까? 단점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속이 이렇게 돼? 유속이 크니까 뭐 압력 손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겠죠? 손실이 크다. 압력 손실이 높으면 동력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간다. 동력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쵸? 저 가지고 이제 3개 딱 한 거예요. 3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물을 쓰면 함진가스를 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습도가 높으면 녹이 잘 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식성으로 해야 돼요. 재료가. 왜? 부식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식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식성을 갖기 때문에 재료가 내식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료 뭐 육간 뭐 작은 재료에다가 뭐 스테인레스를 하든 뭘 하든 FRP라든 뭐 그러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그쵸? 규모가 크고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뭐냐면 장점 다 해서. 그리고 이 물을 쓰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됩니까? 폐수가 생기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슬러지 생깁니다. 폐수하고 슬러지 처리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반드시 뭐가 됩니까? 적정한 처리 방법에 처리한 후에 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뭐냐면 폐수나 슬러지 처리가 부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장치가 뭐냐면 세정장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슬러지 같은 경우는 축축한 젖은 상태에서 그냥 버릴 수가 없죠. 건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탈수 건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부대 장비, 부대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갖춰져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한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장점, 단점 다 한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 그려놓고 다 한 겁니다. 이걸 외운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외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그려놓고 뭐냐면 딱 생각하려면 금방 나오는데, 왜 뭐냐면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차단, 충돌 차단 확산이 일어나는 게 1m 범위 이내라고. 그거 더 이상 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게 1m, 이거 1m 해도 2m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죠? 2m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목부가 어떻게 되면 60에서 90m/s 정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치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한 요만하게, 그러니까 이 직경 기껏해봐야 한 뼘 내입니다, 직경이. 예. 그런 거 가지고 뭐냐면 이 많은 가스를 뭐냐면 그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냉각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벤츄리스카레바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과를 한번 보게 되면 여과는, 아까 여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과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냐면 섬유에 그러니까 보면 섬유에 이 섬유도 이렇게 봐도 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이 있습니다. 올. 이게 섬유 올이라고 그러죠. 올과 올이 있습니다. 이게 섬유 올입니다. 예. 그러면 올에다가 여기 이제 보풀하기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뭐냐면 대충 이거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뭐 요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풀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요런 층이 이제 있다 그죠. 그럼 이게 원래 뭐냐면 섬유의 깨끗한 섬유의 층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뭐냐면 함진가스를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자에다가 기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잡아놔요. 함진가스를 넣었다는 거예요. 가스를 통과시키면 먼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진가스에 있는 입자가 가스는 통과될 거예요. 기체는 이렇게 통과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입자가 여기에 달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섬유올이고, 요것도 섬유올이고, 요 섬유올입니다. 그럼 기체는 지금 뭐냐면 요 공간을 통과했죠. 그럼 뭐 이 공간이 지금 넓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입자가 달라붙은 거예요. 요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되면 양쪽으로 딱 달라붙는 게 대문이 닫히죠. 그 요게 뭐냐면 여과포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눈. 여과포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눈 부분이 올과 올 사이를 눈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어떻게 됩니까? 쫙 그러니까 닫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뭐냐면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닫혀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졌죠. 요렇게 형성한 것을 뭐냐면 이걸 가교를 형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교. 예? 가교. 다리를 낳았다 이거죠. 다리. 예.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다리가 넣어진 가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가교가 만들어지면 이 가교가 만들어진 것을 뭐냐면 1차 초청이라고 합니다. 저 1차 초청은 뭐가 됩니까? 여과포를 다시 그러니까 먼지가 이만큼 묻어가지고 이 먼지를 뭐냐면 떨어뜨려내도 뭐가 됩니까? 저 가교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떨어뜨려내면 안 돼요. 저거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지를 막 흔들어가 탈리를 하거나 진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역기류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제트 방식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먼지를 뭐냐면 떨어뜨려냈어요. 내도 뭐가 됩니까? 뭐가 남아있어야지 돼요? 오우, 다 지워져 버립니다. 요 가교가 뭐냐면 형성되어 있는 거는 남아있어야 된다. 요 가교가. 요거는 뭐냐면 파괴하면 안 된다. 1차 초청은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0.1 마이크로메터 미만짜리는 주로 이제 확산에 의한 것이고, 1 마이크로메터 이상 되는 것은 충돌 차단. 그 다음에 뭐냐면, 충돌에 의한 것. 그 다음에 0.1에서 1 마이크로메터는 접촉 차단.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까 세정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섬유 형태로 쓰다 보니까, 물론 섬유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섬유 중에서 가장 고온 재질이 고온에 쓸 수 있는 것이 글라스 파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섬유예요, 유리섬유. 유리섬유가 가장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과 체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이게 통상 250도 C입니다. 250도 C. 그러니까 뭐냐면 여과 집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섬유 재질을 뭐냐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부식성에 대한 거 문제가 있어요. 네, 부식성의 문제. 그러니까 산성이나 아니면 알칼리성이나 여기에 뭐냐면 취약한 것들이 있고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강한 것을 뭐냐면 선택해야 지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섬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최고 온도가 250도예요. 그래, 이게 글라스 파이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이상의 온도를 그러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 이상 같으면 뭐가 됩니까? 냉각을 해야지 되겠죠.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냉각 장치를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냉각 방식이 열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뭐 찬 공기를 넣거나 아니면 뭐냐면 물을 분사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써요. 근데 열교환을 해가지고 배기가스를 열교환을 해가지고 냉각을 한다. 상당히 뭐가 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열교환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를 그대로 직접 뭐냐면 이제 뭐 공기나 아니면 물과 접촉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열교환을 하면서 뭐냐면 이 산성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찬 표면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배기가스가 가지고 있던 수분에 의해서 황산이나 염산이나 이런 산을 형성해서 금속 부위가 어떻게 부식이 될 염려가 크고 그다음 뭐냐면 먼지 자체 금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간에 열교환기 내부에 퇴적해가지고 막힘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열교환 효율도 이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교환기가 한번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비용이 상당히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를 불어넣다 보니까 깨끗한 공기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냉각하기 위해서 불어넣었던 공기가 배기가스가 돼가지고 유해가스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해야 될 가스량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왜? 한번 봐봐요. 여기에 뭐냐면 여과 집진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 냉각시키기 외부에만 찬 공기를 넣었다.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뭐냐면 유해가스가 여기 있고 가스가 있는데 찬 공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공기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스가 더 늘어나 버렸죠. 여기 뭐냐면 들어가서 여과 집진에서 뭐냐면 찬 공기 넣는 저리 가시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여과 장치가 뭐냐면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찬 공기가 들어간 만큼 어떻게 더 늘어나야 돼요.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분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물을 분사를 해봤어요. 물 분사를 하니까 냉각 효과는 빨라요. 왜 물을 쫙 뿌리니까 빠르게 냉각되죠. 빠르게 냉각되는데 뭐가 됩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여기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과 집진기에 들어갔을 때 뭐냐면 습도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부식성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습도가 높아지면 부식도 부식이지만 이게 자체가 뭐가 되면 응집성이 높아져요. 분진 자체가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뽀송뽀송하던 입자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응집성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과포에 원래는 이렇게 부착돼도 뽀송뽀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툴툴 털면 얘가 둘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응집성이 정지돼 버리니까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안 떨어져요. 그래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먼지층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가지고 고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발바닥의 각질처럼, 논바닥에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 그러니까 떡떡 갈라지듯이 그러한 형태로 짝정이 지듯이 딱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하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 짝정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딱딱하죠? 딱딱한 게 플라스틱 형태로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 여과포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뚝 부러져요. 여과포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가 껌처럼 바짝 달라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비비면 그게 올이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과포의 수명을 그냥 금방 버리는 거죠. 단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과집진 장치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저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집진은 메커니즘이 다르죠. 여과집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섬유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섬유층을 그러니까 올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분진이 부착되어 있고 이 층을 가스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여과할 때 발생하는 압력 손실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후에 여과 전후 여기에 압력차죠. 그러니까 전의 압력하고 이 전의 여과포 전의 압력 여기에 압력 항상 압력차 이걸 측정을 할 때는요 이거 전후를 재야 돼요. 전후를 재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 정압을 재도 좋고 아니면 전압을 재도 좋아요. 전압이나 정압을 잽니다.
정압 같은 건 표면에서 재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동압, 정압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두 군데를 측정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가운데다. 유체가 흐르는 가운데 측정해야지 되는 게 전압이고, 이거는 뭐냐, 정압은 유체가 흐르는데 벽면에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벽에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뭐냐면 정압을 많이 하는데, 정압의 차, 여기에 정압과 여기 정압의 차, 이게 정압 차가 바로 뭐가 됩니까? 압력 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얼마냐면 150에서 200mH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사이클론 집진장치보다도 압력 손실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럼 벤츄리 스크래버가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600mH 정도 되죠. 그거에 비하면 뭐냐면 적지만, 이거 뭐냐면 벤츄리 다음으로 압력 손실이 큰 집진장치가 여과 집진장치입니다. 이거는 분진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속은 제일 느립니다, 이게. 이 유속은 가장 느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력보다도 뭐냐면 얘가 여과 집진장치가 유속이 느려요.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5cm, 10cm per second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 집진장치가 뭐냐면 0.5m per second 같으면 얘는 뭐가 돼요? 5cm per second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유속을 느리게 하지만 압력 손실은 크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과까지 한번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과는 일단 뭐냐면 이렇게 섬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뭐냐면 섬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섬유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뭐냐면 분진청을 이렇게 뭐냐면 이 초청이 부착이 되어 있고, 초청이 붙은 데다가 뭐냐면 또 이제 먼지를 부착해가지고, 이게 이제 초청 그대로 요 초청은 살려놓고, 요 부분에 분진만 어떻게 됩니까? 뗐다 붙였다 이제 계속 이제 탈리만 하는 거 요만큼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붙였다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뭐냐면 여과 유속이 느리다, 그죠? 유속이 그러니까 센티미터 per 세컨 정도로 5cm 내지는 10cm per 세컨 정도로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유속이 느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뭐가 됩니까? 장치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장치 규모가 커지면 설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오죽 비쌉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요 규모가 작은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과 유속이 첫 번째 느리고,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크다고 그랬죠. 손실이 뭐냐면 이게는 보통 150에서 200mH 이 정도로 뭐냐면 이런 숫자는 뭐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뭐가 돼요? 압력 손실이 크다. 이런 동력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동력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과포가 뭐냐면 비싸죠. 여과포. 재질 자체가 비쌉니다. 재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 이 비싸니까 뭐냐면 설치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여과포. 그 다음 여과포가 뭐냐면 교체를 또 찾아야 됩니다. 교체하는데도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교체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지비용하고 관계 있죠. 유지비도 비교동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여과 유속 느리고 압력 손실 크고 여과포 재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고온 문제 있죠. 고온의 적응성이 나쁘죠. 적응하기 어렵다. 이게 250도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온의 적응성이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응집성이 강한 먼지, 응집성이나 점착성이나 또는 폭발성이나 가연성이나, 그래 가연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거는 섬유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못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뭐냐면 이제 이튿날 가동을 딱 할 때 뜨거운 공기가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폭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폭발성이나 가연성이나 점착성이나
점착성이나 응집성이 있으면 붙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릴 때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식성의 문제, 부식의 문제, 예,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산 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도가 보통 뭐냐면 120도 C가 이게 이제 이슬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배기가스 온도가 120도 미만이 되어버리면 이때 뭐냐면 금속 부위, 배기가스가 지나가다가 차가운 금속 부위에 만나면 배기가스 내에 들어있던 그 수분이 응결됩니다. 그 금속에 응결되면서 이슬이 맺혀요. 그게 이제 이슬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냐면 황산화물이나 아니면 뭐냐면 염화수소나 이런 것이 계속 접촉이 되면 염산, 황산이 됩니다. 그러면 쇠에 뭐냐면 염산, 황산이 만들어졌다니까 부식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과 재료는 비록 내산성이 강한 걸 선택했다 손 치더라도 이 구조물 자체를 뭐냐면 전부 다 뭐가 됩니다. 내산성으로 그러니까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철 구조물의 부식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뭘까? 이게 뭐가 되면 장점은 미세 입자를 일단 뭐냐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 입자 같으면 어떻게 되죠? 0.1 마이크로메다 뭐냐면 정도의 입자를 뭐냐면 아주 높은 효율로 95% 정도로 뭐냐면 높은 효율로 제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집진장치 못지않게 전기 못지않게 뭐냐면 기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건조한 상태로 포집한다는 거예요. 세장 집진장치는 뭐냐면 물을 가지고 뭐든 폐수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만 슬러지 생기고 얘는 뭐가 됩니까? 폐수 슬러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건조 포집한다는 것은 뭐냐면 냉각을 하지 않는다. 배기가스를 냉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냉각이 되면 결과적으로 굴뚝의 통풍력이 뭐냐면 떨어집니다. 굴뚝의 통풍력이. 그러면 통풍력이 떨어지면 멀리 뭐냐면 확산을 못 시키죠. 그 다음 뭐냐면 습도가 높은 증습한 상태의 배기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입자끼리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가지고 응집돼서 미스트 형태가 돼서 가까운 거리에 뭐냐면 굴뚝 가까운 거리에 주변을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건조한 상태는 뭐가 됩니까? 그러한 미스트에 의한 오염이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가스 냉각을 시키지 않는다. 배기 냉각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안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멀리 확산을 잘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같은 게 문제 없어요. 세정을 쓰게 되면 저 배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물 뿌려도 전기가 나오죠. 그런 뭐냐면 배경 문제가 있지만 이 백필터를 쓰게 되면 이런 배경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로 집진할 수 있대. 고효율입니다. 고효율로 집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농도, 앞에서 이제 농도, 유량, 이런 것이 뭐냐면 걔가 변하는 거예요. 변수가 있어도 이런 변수에 대해서 잘 뭐냐면 대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이클론 집진 장치 같은 건 효율이 90%라도 제가 예를 들었죠. 100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을 때 90% 그러면 10%가 나가지만 200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90%, 298 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180은 제가 하는데 20이 통과한다. 그게 뭐가 됩니까?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유량이나 뭐냐면 농도 변화에 잘 대응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농도나 유량이 뭐냐면 그렇게 달라지더라도 먼지 두께가 쌓이는 속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탈리 빈도 그러니까 횟수만 달라지는 거지 크게 뭐냐면 효율에는 차이가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뭐냐면 출구의 먼지 농도를 1로 딱 정했어요. 정해놓고 뭐냐면 여기 배기가스가 10이 들어오든 아니면 150 그러니까 10이 들어오든 20이 들어오든 이래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래 1이 뭐냐면 그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10이 들어오다가 20이 들어오면 여기 가면 1이 됐다 2가 돼야 되는데 1 범위 내에서 거의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농도나 유량 변수에 대해서 대응성이 좋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장점 단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한 비교 내 필기해 놓은 것과 여기 이제 교재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 정리했던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밑에 있네요.
자, 거기에 세정집진장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수식, 가압수식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충분하게 이거는 뭐 설명을 했지 싶어요.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여기에 대해서는 필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수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관성력 집진장치 할 때도 내가 이걸 한번 했습니다. 18 미호분의 dp 제곱 로피 v0. 여기에 뭐냐면 dw 대신에 뭘 했죠? 관성력 집진장치에서는 R을 했죠. 선의 반경. 요거는 이제 DW, 수적경이 들어간다는 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과 집진장치에 관련해서는 여과 속도입니다. 속도. 여과 속도. 자, 여기는 조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계산 문제형 유형으로 나오니까 유속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유속은 V는 항상 뭐가 되면 유량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유량 나누기 뭐가 돼요? 면적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냐면 유량 Q고 면적은 A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여과집진장치니까 필터에 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필터에 면적 F를 붙이는 거예요. 필터가 처리하는 유량 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여제비. 공기여제비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 공기피, 여제, 에 뭐냐면 비를 이건 말하는 거예요. 공기 여제비는 공기 나누기 여제의 비.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공기량. 그러니까 가스량이죠. 처리하는 가스량에다가 뭘 나누면 돼요? 여과포. 여과포에 이 면적을 나누면 되는 면적. 이게 나누면 뭐냐면 공기 여제 비입니다. 그러면 공기량 나누기 여과포의 면적이라는 이거나 뭐가 되면 결국은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이렇게. 이게 값은 같아요. 네. 유속의 값이나 공기 여제비의 값은 같습니다. 근데 단위가 좀 다르죠.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누면 세제곱미터 만약에 퍼 미니치에서 얘가 뭐냐면 면적을 제곱미터로 나눴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메타 퍼 미니치 나오죠. 이렇게 보통 단위로 표현을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량이 세제곱미터 퍼 미니치고 여기에 면적이 제곱미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제비 단위를 나타낼 땐 다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여제비 단위예요.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뭐 지우지 않죠. 얘는 지워가지고 뭘 했죠? 메타 퍼 미니치로 했지만 얘는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미니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자, 개수 했을 때 유량 Q라는 것을 여러분들 연산을 하시면 유량 Q는 A 곱하기 V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적이 한 개의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AI에다가 곱하기 N개가 될 거고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그렇죠? 유량 Q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한 개의 면적이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 개수를 곱하면 전체의 면적이 되는 것이고 유속을 곱하면 유량이다. 그럼 똑같이 갖다 붙이면 돼요. 요게 F다. 요거 F다. 요거 F다. 갖다 붙여놓고 AI, N, V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개수 N개를 잡아내면 얘하고 곱했던 것은 나누면 되죠. AI. 여기에 곱하기 VF, 여기에 뭐냐면 Q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뭐가 여러분들 관심이야? 요거 AI를 어떻게 구할까가 요게 관심이야.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 자, 뭐 많이 나갈 것도 없어요. 뭐 대기환경 기사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통통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요건 뭘로 나오지? 직경이 나오는데 여과포는 뭐냐면 이 가해 면적입니다. 가해 면적. 이 가해 면적이에요. 가해 면적이. 가운데가 비어 있다니까요. 이 소매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면 이 면적 AI 같으면 AI는 원주 곱하기 뭐가 됩니까? 길이 하면 되죠. 그죠? 원주는 여기에 직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경이 D예요. 여기에 길이가 뭐냐면 L이에요. 그러면 원주는 파이 D가 원주 아니에요. L 하면 한 개 면적이 나온 겁니다. 한 개. 그럼 뭐냐면 여기다가 유속, 여기다가 유량 곱하면 뭐가 됩니까? 개수. 이해가죠? 그럼 뭐냐면 이걸 그대로 잡아놓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
파이 T L 여기다 곱하기 VF 이거 보내면 뭐냐면 QF 이거는 뭐 열 그냥 공식 열집이라도 됩니까 이거? 예울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먼지 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지 부하 분진 부하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 단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분진 부하 이거는 분자의 그램은 포집된 먼지량입니다. 이게 그램이에요. 여기 나누기 제곱미터는 여과포의 면적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집 먼지량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포집 먼지량 그램을 구하려면 얘는 일단 여과제에 포집된 먼지량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농도 여과제에 유입되는 먼지 농도 그러면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뭐냐면 곱하기 유량을 합니다. 유량하게 되면 세제곱미터 퍼 뭐 세크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미니치가 되든가.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곱하기 T. T가 뭐냐면 여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과제의 포집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로 넣으면 되겠죠. 초 그러면 초 끊어지죠. 그 다음에 얘 제곱미터 이렇게 날려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와요? 포집 먼지량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포집된 먼지량이 효율이 0%야. 그럼 뭐가 됩니까? 1년 365일 놔둬도 하나도 포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효율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효율. 포집 효율. 여기다 곱하기 요 사이에다가 잡아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포집 효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과제의 여과포의 면적이에요. 면적의 이 제곱미터 단위는 이건 전체 면적이 되겠죠. 전체 면적. 한 개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개 면적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AI 여기다 곱하기 개수 곱하기 N 해서 뭐가 나오는 것이 A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필터의 여과 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냐면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분진부하를 뭐냐면 뭐 기호를 뭐 이상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LD를 썼어요. LD를 쓰고 그러면 얘가 니콜 합니다. 단위가 요게 그램 퍼 제곱미터라는 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여기 농도가 있으니까 한번 쭉 넣고 농도 CI 농도 여기다 곱하기 유량입니다. QF라고 합시다. 여기에 뭐냐면 포집 시간이에요. T라고 하고 그죠? 여기 효율을 고려한다는 효율도 넣읍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과포의 면적을 AF라 했으니 AF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와요? VF가 나오죠. VF. 그렇죠. VF.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 여기에 니콜 하게 되면 요거는 CI 곱하기 VF. 유량 나누기 면적이니까 여과 속도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시간 T 곱하기 효율. 요 식이 나오죠, 식? 예.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식을 이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학은 식을 이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공학이라도 소음진동 같으면 공식을 딱 이어버리면 거기에 따닥 해가지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응용을 해야지 되니까 이 다른 뭐냐면 환경공학하고 좀 결이, 소음진동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음진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계과 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뭐냐면 다른 탁과, 그래 뭐 생물, 화학, 뭐 화공, 이런 전공을 한 사람들은 대기나 환경이라도 대기나 수질, 폐기물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계에 하게 되면 주로 뭐냐면 소음을 많이 합니다. 토목은 주로 또 이제 수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결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나 토목 쪽은 마냥 공식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일단 뭐냐면 유리해요. 왜? 그러니까 경험식들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타닥 잡아놓으면 계산할 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 다른 타 분야는 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응용. 그래서 기술사까지 가더라도 이게 뭐냐면 개념이 없으면 대기 수질 폐기물 이 기술사 시험을 치지를 못합니다. 개념을 주로 많이 묻는 거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제 소음 진동이나 아니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공식 아니면 규격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법규 형태죠. 그런 걸 뭐냐면 뭐 높이는 몇 센치 한다, 몇 메다 한다, 뭐 두께는 얼마나 한다 이런 형태를 뭐냐면 주로 그냥 즐겨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이제 토목이나 뭐 기계, 소음 이런 쪽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이제 환경 쪽이라도 대기, 수질, 폐기물 이쪽은 답안지를 좀 복잡하게 합니다. 법규하는 것보다 개념을 의의나 정의나 뭐냐면 특징이나 그것까지 이제 풀어내야 되니까 논술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이제 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이 약간 다르게 이제 공부를 하시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다 가끔씩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그러니까 남 씹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씹는 게 싫어가지고 껌도 안 씹습니다. 저는. 그 남 씹는 게 나한테로 되돌아온다 생각하니까 내가 절대 안 씹어요. 그래 고기도 싫어합니다. 왜 씹어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그런 사람이 왜 자꾸 뭐냐면 강의 뭐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강의다 대놓고 뭐냐면 까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예. 그 내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 일상사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뭐냐면 좀 그러니까 언짢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신입생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숙련된 강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42년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입생이에요. 저 제자들은 전부 다 신입생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냐면 한 4년, 5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강단에 쓰게 만들어요. 네. 그거 뭐냐면 강단에 세워가지고 조금 이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가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내에서 뭐냐면 4, 5년 숙련자를 만들어 양성을 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급을 줘가면서. 그래서 뭐냐면 4, 5년 동안 그걸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뭐냐면 이거 글씨 쓰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요. 예. 말하는 것까지. 그 다음 뭐냐면 지식은 물론이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4, 5년 딱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웬 데서 그렇게 다 빼갖고 갑니다. 저는 뭐냐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42년 동안 제자를 수도 없이 길러왔겠지만 전부 다 뭐냐면 하나같이 회사에 전부 다 가가지고 내 덩어리에 칼 꽂는 회사에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놈은 좀 더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학생까지 싹 데리고 간 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몇 놈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학원의 학생까지 싹 데리고 떠난 놈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죠. 그렇죠? 왜 뭐냐면 절간에다 불을 질러 놓고 갑니까? 남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런 데 나와서 한마디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깡도 안 되는 놈들이 그러니까 마이크 자꾸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꼴값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거 방출시킨 것 자체가 다 뭐냐면 미달이 되기 때문에 방출시킨 거예요. 제가 뭐냐면 진짜 뭐냐면 존경하고 얘는 실력자라고 생각하면 붙잡았겠죠. 그죠? 감이 안 되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뭐냐면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 씹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그거 뭐 남 험담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여기서 뭐냐 뼈 있는 말 하든가 아니면 가슴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뭐냐면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뭐냐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냐면 좀 쓴소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데는 뭐 아무 지장 없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자료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시키겠습니다. 기꺼이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하죠. 그리고 뭐냐면 이 책에 관한 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서 가겠습니다. 절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소리 아니기 때문에 고깝게 들으시거나 오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 뭐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양심껏 뭐냐면 책만 가지고 모름지기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치나 그 연구만 하는 사람이지 사기치려고 드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